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혹시 지난 4월 22일이 무슨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위한 날이었는데요. 삶의 터전인 어머니 같은 지구를 위해서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기념하자는 뜻에서 1970년에 제정됐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운동연합 박창재 처장 나와 계십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4월 22일이 바로 지구의 날이었는데요. 지구의 날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유래됐는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벌써 한 44년 전인데요. 그 1969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대형 그 해상 유류 오염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피해가 계속 속출하면서 1970년도에 미국의 상원의원과 하버드생이 제안을 해서 워싱턴에서 그 지구의 날 행사를 4월 22일 날 가졌는데 네. 당시에 2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걸 기념해서 이후에 계속 4월 22일을 지구의 날로 기념하면서 많은 행사를 해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젠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전 세계가 이제는 그 논의만 할 것이 아니라 실천, 행동을 보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논의가 많았고 또 국제 협약이 많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 지구의 날의 의미가 점점 확대되고 더 중요해지면서 지금은 거의 세계 대부분의 나라, 한 178개의 나라의 한 5만여 단체가 이 지구의 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 세계 각 도시에서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이 지구의 날 행사를 해왔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 대형 참사가 있으면서 행사, 대외적인 행사는 좀 자제를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뭐 환경 문제를 비롯해서 이상 기후로 인한 갖가지 문제들이 지금 공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나뿐인 지구를 위해서 협력하는 게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어떤 노력이 있어 왔는지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부터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이제 70년대 들어서 세계적인 그 지구 환경 문제, 전지구적 환경 문제인 뭐 기후 변화나 오존층 파괴, 또 사막화나 생물종 감소, 물 문제 이런 식량 문제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자라고 하는 논의가 있어 왔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이 뭐 72년에 로마 클럽에서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내면서 정말 우리 이 지구상에서 우리 인간들이 앞으로 그 지구적 환경 문제 또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서 역할을 하고 또 그런 논의의 촉발을 가져왔죠. 그 이후에도 뭐 오존층 파괴를 막기 위해서 뭐 프레온가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줄이기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라든지 그 이후에 계속 또 오면서 92년 브라질 리우 데자네이루에서의 그 리우 선언 에서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논의가 계속 그 있고 이후에 뭐 기후 변화 협약이나 생물 다양성 협약, 뭐 여러 가지 국제 협약들이 또 추진돼 왔는데 문제는 뭐 유엔 차원에서든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런 국제 협약이 많이 있어 왔는데 10년, 20년 뭐 지금 40년이 지난 이후에도 그 거의 뭐 각 나라의 노력이 상당히 좀 저조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협약이라든지 노력에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그 실천과 행동은 여전히 미진한 상태다. 각 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 국익을 위해서 계속 경제 발전, 성장 위주로 달리다 보니 그 성과를 내기는 아직 어렵다고 보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그러니까 꾸준히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식량, 물 문제를 좀 지속 가능하게 바꾸려면 어떤 정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지속 가능한 경제 기반을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재생 가능한 또 지속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경제 구조, 산업 구조로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화석 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한 에너지 기반 구조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화석 연료는 뭡니까? 그 기후 변화나 온실가스 배출을 계속 그 부추기는 그래서 지구를 결국 그 멸망하게 하는 이런 위험 요인이 되고 있고 원자력도 마찬가지로 방사능 위험이라든지
그 우라늄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계속 고갈되고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재생 가능한 에너지에 기반한 이런 경제 구조로 빨리 생태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게 네. 좀 가고 있죠. 실제 행동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물 문제는 계속 물을 쓰듯 한다라고 할 정도로 계속 물을 소비하고 아니면 물이 부족하다고 해서 대형 댐이나 중소형 댐을 만들어서 공급해 왔는데 네. 이것이 실제로 이제 물을 맑게 만들어서 마실 수 있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런 물로 만드는 수질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물 소비도 산업 구조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줄여갈 수 있는 물 소비를 계속 부추기는 게 아니라 줄여서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후세대 어떤 네. 사회가 오든 간에 후세대들이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일 텐데 그러기 위한 물 정책으로 가야 된다. 특히 식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의 관행농법, 화학비료나 농기계를 이용한 수확량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땅을 계속 파괴하고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런 농업, 순환하지 않는 악순환의 농업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나 이런 중심으로 가지 않고 에너지를 과소비하고 많이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네. 자동차 중심의 교통 그리고 도로도 많이 잠식하게 되고 이런 것이 국토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인 생태 전환 이것이 답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바로 눈앞에 있는 성장을 위해서만 달릴 게 아니라 좀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해야 네. 있어야만이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그렇죠. 좀 물려줄 수 최소한 있겠네요. 50년 이상을 네. 내다보고 긴 시간표 속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자 모든 생명체의 터전인 지구. 아낌없이 베풀어주기만 하는 지구를 우리가 보존하고 아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보존하기는커녕 망가뜨리기만 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구 보전에 함께 힘써야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